혹시 질문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방향성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A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희 팀에 주니어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A라는 주니어와 B라는 주니어가 있었는데 다른 서비스에 벤치마킹을 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똑같이 업무 설명을 해주고 기한도 동일하게 줬어요. 그리고 결과물을 받아봤는데 안녕하세요. 옆자리 사수입니다. 오늘은 예뻐할 수밖에 없는 직장 후배에 대한 영상을 가져왔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신입사원들이나 인턴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후배들이 있어요. 뭔가 더 알려주고 싶고 예뻐 보이는 그런 후배들이요. 그런 후배는 선배들이 뭔가 다 알려주고 싶고 이직할 때까지 해주고 싶은 그런 정도의 후배들이에요. 오늘은 예뻐할 수밖에 없는 직장 후배의 1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후배들을 바라보는 선배의 속마음까지 풀어드릴게요. 왜 선배들이 이 후배를 끝까지 챙기고 싶어 하는지 꼭 들어보세요. 첫 번째, 후배에게 업무를 설명해주고 혹시 질문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방향성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A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바로 추가 설명을 해줬고 그 후배는 웃으면서 자신있게 일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을 보니 그냥 제가 딱 원했던 그런 결과물을 가져왔더라고요. 모르는 걸 혼자 막 끙끙 앓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로 결과를 내는 후배. 정말 예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뻐할 수밖에 없는 직장 후배 두 번째. 저희 팀에 주니어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A라는 주니어와 B라는 주니어가 있었는데 그때 일이 한참 많은 때라서 각기 다른 서비스에 벤치마킹을 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똑같이 업무 설명을 해주고 기한도 동일하게 줬어요. 그리고 결과물을 받아봤는데 이제 이 A라는 후배는 그냥 벤치마킹 해오라는 서비스를 복사하고 붙여넣기만 잔뜩 해온 상태였고 뭔가 인사이트를 정리하거나 추가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B라는 후배는 벤치마킹을 해오라는 서비스뿐만 아니고 되게 유사한 서비스까지 정리를 해왔고 본인의 인사이트까지 그 문서에 쭉 녹여서 정리를 해왔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별로였는지 비교도 해놨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 B라는 후배에 많은 걸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나 시키면 진짜 꼼꼼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B 후배를 지목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뻐할 수밖에 없는 직장 후배 세 번째인데요. 후배에게 업무를 주고 일주일 뒤에 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그 후배가 저를 이제 찾아와서 간략하게 지금 뭐가 되고 있는지 브리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킨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했는지 알려줬어요. 중간에 공유를 해주니까 제가 따로 묻지 않아도 진행 현황을 알 수 있어서 참 좋고 편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참 일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물을 보기로 한 전날 후배가 먼저 찾아와서 내일 결과를 보기로 했는데 이제 하루 정도 딜레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은 하루 미뤄서 보고받기로 했고요. 일정이 미뤄진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하다 보면 당연히 끝까지 끝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될 수 있으니까요. 일정이 늦어지는 걸 미리 공유하지 않으면 그거는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뻐했던 후배들은 만약에 진행하고 있는 일에 일정이 늦어질 것 같은 데드라인 전까지 와가지고 미리 공유하고 어떤 문제로 늦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일정이 늦어지게 되면 어떤 이유로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쁨 받는 후배가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뻐할 수밖에 없는 특징 네 번째입니다. 뭔가 주니어들은 회사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력도 없어서 되게 궁금한 질문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일 잘하는 후배는 질문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질문을 하는 방식, 그 질문의 퀄리티 달라요. 어떤 친구는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단순한 질문들을 주로 하는데 일 잘하는 후배를 질문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한 깊이가 되게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친구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는지 질문 하나의 질문으로 되게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배들이 질문하는 걸 듣다 보면 속으로 이 친구 되게 많이 찾아보고 고민하고 질문한 거네. 결국에 본인이 고민했을 때 답이 안 나오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진 지식이나 알고 있는 그런 팁들을 좀 더 많이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후배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내릴 수 있게 하는 좋은 후배의 역할도 하는 거고 그 질문을 통해서 뭔가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더 좋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이나 아니면 더 좋은 방향들을 찾아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후배는 되게 오래 기억에 남는 후배입니다. 예뻐할 수밖에 없는 후배의 특징 다섯 번째는요.
업무를 맡기면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책임감 갖고 진행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업무를 미루거나 남 탓을 하지 않고 약속한 일정 내에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주니어들은 워라밸 진짜 중요해, 꼭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내게 주어진 일을 다 끝내지도 않고 워라밸을 찾는 후배들이거든요. 본인이 오늘까지 일을 하기로 했으면 오늘까지 한 일은 끝내고 정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다가 중간에 6시가 됐다 하면서 자기 이제 워라밸 중요하다 하면서 퇴근을 하는 행동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 잘하는 후배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기한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정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공유해서 일정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일정을 맞출 수 있게 시간을 더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 친구는 업무를 정말 책임감 있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예뻐 보여요. 예뻐할 수밖에 없는 후배 6번째. 범위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기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이제 솔직하게 와서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구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혼자 하기에 좀 어려운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친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업무를 정리해서 업무를 줬던 기억이, 솔직하게 말하고 본인이 가능한 업무만 진행하는 것도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가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일을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게 보이더라고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업무인데 그거를 군소리 없이 이제 다 받아놓고 꾸역꾸역 혼자 다 해내려다가 시간도 쓰고 결국엔 결과물도 이제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상황을 솔직하게 바로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서로의 시간을 아끼고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뻐할 수밖에 없는 후배의 7번째 특징. 되게 작은 일에도 선배에게 그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후배예요. 덕분에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보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후배를 보면 어디서 배웠는지 저 친구 참 잘 배웠다, 진짜 예의 있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니까 더 가르쳐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냥 이 친구는 어디 가도 사랑받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직장 선배로 이런 7가지의 특징을 가진 후배를 보는 직장 선배의 시선을 말씀드리면, 후배들은 회사에서 만나기에 쉬운 후배들은 아니에요. 약간 유니콘 같은 후배들인데, 후배를 가끔가다 만나게 되면 선배로서 되게 행복하고 뿌듯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모든 선배들이 이런 후배가 있다고 하면 같이 페어로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일 잘하는 선배가 이런 후배랑 같이 페어로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 서로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 후배는 일잘러 선배한테 일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노하우들을 빠르게 배워서 본인도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선배는 일 잘하는 후배가 든든하게 백업을 해주면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속도감을 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받는 후배가 된다, 본인이 그렇다, 이런 후배들은 큰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도 더 많아져요. 일을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리고 되게 예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으면 동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일 잘하는 선배가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 갔을 때에도 이제 기존에 같이 나랑 합이 잘 맞았던 후배를 땡겨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런 후배들은 결국에 힘들게 이직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회사에 간 선배들이 땡겨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카우트 대상 1순위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추천도 많이 받고 하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연차가 높아지고 여러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할 때에도 되게 그동안 좋아했던 후배들을 몇 번 부르기도 했었어요. 예뻐할 수밖에 없는 후배는 어쨌든 같은 회사에 있을 때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에 있을 때도 끌어주고 싶고, 힘들어하거나 고민이 있어 하면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배는 정말 꾸준히 연락하고 지내면서 곁에 두고 일을 하고 싶어져요. 결국 선배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예뻐할 수밖에 없는 후배가 가진 7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후배를 보는 선배의 시선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런 특징을 가진 후배들은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저도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많은 주니어들을 봤지만 이런 후배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후배들이 보이면 이 친구들과는 페어로 되게 재미있게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전히 연락하면서 되게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도 회사 재직하면서 이런 예쁜 후배들을 만났던 적이 있나요? 내가 생각하는 일잘러 후배는 어떤 모습인지 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